1982년도에 프로야구 출범이라는 것은 대망의 이렇게 꿈이 이뤄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물론 해태 타이거스에 입단을 했고요. 그 당시에 해태 타이거스 이제 지역 연고를 두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지 않았는데 선수 14명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60경기를 하는데 선수 14명 가지고 온다는 게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야수를 삼루수를 보던 김성환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가서 볼을 던져야 되겠고 최영준하고 어린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어깨가 좀 좋으니까 또 대신 올라와서 투수를 하고 초창기에 그런 경기를 이렇게 우여곡절을 하다가 결국은 4위를 했는데 문제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실업야구 끝날 때까지 홈런왕이라는 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전데 과연 홈런왕을 내가 프로야구에서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한테는 제일 큰 꿈이었죠. 왜? 상대가 막강한 사람이 한 사 있었습니다. MBC 청룡의 백인천 감독 겸 선수가 3관왕을 노리고 일본수 들어오면서 대망의 원년의 3관왕을 꿈꾸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 해서 우리 선수들하고 1심 단결해서 혹독한 훈련의 끝에 프로야구가 시작됐는데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제가 원년에 22개로 홈런왕을 했을 때 21개가 백인천, 김준환, 김성환 이런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백인천 감독을 견제하다 보니까 우리 팀 선수들하고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참 이루 웃지 못할 경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원년의 홈런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거머쥐게 돼서 대망의 프로야구의 대미를 좀 저한테는 장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김웅룡 감독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가 우승에 도전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도가 우리 국내 선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교포를 2명씩 들여오는 걸로 합의해가지고 뭐 주동식 선수니 김무종 선수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드디어 이제 명실공히 투수 로테이션도 되고 선수 교체도 되고 이제 이런 팀이 되었는데 해태 타이거스가 9명 그 주전 선수 중에 7명 내지 8명이 김씨입니다. 김일권, 김종현, 김성환, 김봉현, 김준환, 김종모 해가지고 전부 다 김무종까지 8명 선수가 김씨인데 이 김씨들이 1년에 80경기 하는데 한 번도 다치질 않아요. 이거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후보 선수 때 누가 다치면 좀 대타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봐야지 나갔던 선수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력이라는 것을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해태 타이거스가 1983년도 전기리그 우승할 때까지 평균 경기당 6점 이상을 뽑습니다. 타자들이. 그러니까 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 투수들이 그때부터 겁을 먹기 시작. 빨간 유니폼, 검정 바지만 입으면은 해태 또 왔냐. 그리고 1회전을 그냥 지나가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해태 시절에. 왜? 김일권부터 김성환, 김봉현, 김종모, 김준환이 어떻게든지 점수를 내고 넘어갑니다. 1회전에. 가지고 83년도 전기리그를 우승했을 때 제가 3관왕을 달립니다. 물론 홈런 타점, 장타율까지 해서 타점까지 해서 4관왕 정도 달리고 있는데 참 저한테 그런 해군이 다 오질 않고 전기리그 끝나고 일주일간 올스타전 기간에 휴가를 한 2, 3일 얻습니다. 이때 저 멀리 바닷가에 있는 지인한테 놀러 갔다 오면서 참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얼굴 좀 지금은 괜찮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얼굴이 314만을 꼬맨 얼굴이었는데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수염을 기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코털의 홈런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비아냥도 듣고 좀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고 당시에 제가 조금 위험한 자리였는데 운전석 옆에 있기 때문에 근데 뒷좌석에 앉은 친구 부인이 참 세상을 이제 좀 등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한국 시리즈를 우승해야 됐다는 집념이 강해져 가지고 한 달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병원 입원 기간이. 근데 그게 말이 한 달간이지 긴급 뉴스로 해서 김봉현 중태로 해서 거의 뭐
운동은 재기하는 건 물론이고 생명에도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에서 그때 자그마치 김봉현이 일어나라는 팬레터가 그 병원으로 약 한 5천 통의 편지를 내가 받아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게 17일 만에 고기를 갖고 오라 그래서 고기를 먹었고요. 20일 만에 방맹을 갖고 뜰에 나가서 한번 돌려보고 그래서 기부성 것을 조금 내가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22일 만에 방맹이를 갖고 볼에 배트를 한번 때려봤고 30일 만에 퇴원을 합니다. 하고 31일 만에 경기에 임하는데 나도 내가 생각해도 기적 같은 일을 또 한 거예요. 야, 죽지 않았으면은 홈런왕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큰 소리를 치고 물론 경기에 이제 급하다 보니까 내일 경기에 첫 출전한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는데 당일날 이제 위기 상황이 오니까 너 나가서 대타하고 쳐야죠. 이제 경기를 이겼습니다만 그때 교통사고 이후에 이제 상대방 투수 이노봉 투수라고 산미 슈퍼스타 선수인데 그 선수한테 홈런을 쳤을 때 야, 프로야구 원년에 홈런 친 것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그런 것을 느꼈죠. 아, 내가 다시 야구를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대망의 이제 MBC 총련과 가을에 이제 한국 시리즈를 붙는데 거기서 자그마치 19타수 9안타 거의 5할에 가까운 타수로 타이로 해가지고 시리즈 MVP가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야구의 최고의 꽃을 피우기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 우승을 하고 광주에 내려가지고 카프레이드를 하고 참 그야말로 조금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암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광주가. 그래서 그 치유를 하는 어떤 그 혜태 타이거스 우승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자부심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코스염은 기르고 다닙니다만은 모든 기자를 만나거나 방송을 나가고 뭘 할 때마다 내년에 홈런왕 꼭 올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연습을 돌입을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스윙이 커져가기 시작을 해요. 왜? 이 욕심이 내니까 그러니까 84년도에 딱 시즌에 들어가니까 이 헛방망이질 하기 시작하지 이제 헛스윙을 하게 되니까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이제 헬멧이 떨어지니까 탈모왕 소리 듣지.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3년도 우승을 하고 84년도, 85년도를 그야말로 시련의 슬럼프에 빠집니다. 내가 진짜 과연 이제 여기서 은퇴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해서 안 되겠다. 조금 바꿔야 되겠다. 나를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홈런은 그만 치고 이제 안타 위주로 팀이 우승하는 대로 가자 해가지고 86년도에 시즌에 들어갑니다. 이때 한국 시리즈는 물론 홈런, 타점, 장타율까지 3관왕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어느 정도까지 화를 부를 수 있는가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아, 프로는 역시 과정보다는 프로는 결과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86년, 87년, 88년 해태 타이거스가 3연패를 합니다. 상대 팀들이 해태 유니폼 두고 운동장에 들어오는 순간 기가 질려버리는 거죠.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상대방들의 훗날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야구를 잘했을 때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김성환 선수, 김종모, 한대와 김준환 우리 팀에서 상당히 그 라이벌 관계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습장에 가면은 선수들 그 2군 선수들 연습할 때 좀 비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좀 때립니다. 그러면 뒤에 와서 김성환 선수가 와서 형님 좀 자리 좀 비켜주십시오. 나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 내일 해라. 그리고 내일 내가 하잖아요. 이미 김성환 선수 때리고 있어요. 그럼 다음 날 내가 또 10분 더 먼저 가야 되고 자꾸 이래. 이게 보이지 않는 김웅룡 감독에 대한 전술인지도 모르겠지만 선수들 스스로가 그렇게 노력하니까 팀이 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수들 뭐 하면 뭐 조금 있으면 뭐 감기 몸살 뭐 어디 다쳤네 해가지고 쉬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선수들 프로 선수라고 안 봅니다. 왜? 프로는
팀이 팬들한테 보여주는 성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이것은 프로 정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혜태가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런 막강한 팀을 만들기까지는 스스로의 노력들이 합쳐졌을 때 팀이 크게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86년도에 뭐 선동열이 들어오죠. 뭐 이순철이 들어오죠. 뭐가 막 들어오니까 88년도 우승과 동시에 저는 조금 명퇴를 당합니다. 사실은. 아직도 조금 더 뛸 수 있는데 구단으로부터 타격 코치 없으니까 은퇴하지. 뭐 이 정도예요. 왜? 그때 막 고교 야구에 대해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남 야구가 그 군산상고 역전승으로 해가지고 호남 야구가 붐이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선수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혜태 선수들이 넘치게 되는 거죠.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프로 정신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프로야구가 이 정도 성행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뭐 100억대 선수가 지금 나오고 뭐 100 몇십억대 이대호 선수라든가 최용호 선수 이런 선수가 나오는데 세상의 패러다임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지만은 야구에 대한 본질은 똑같습니다. 내가 22개 홈런왕을 했을 때는 경기가 80경기밖에 안 됐어요. 지금 144경기입니다. 그러면 40개 50개 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야구의 본질이고 돈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에는 우리가 야구할 때는요. 여기 여성분들 많이 앉아 계신데 스탠드에 여자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럼 여자 한 분 앉아 있으면 그 사람 누구냐고까지 손짓하고 그럴 정도였는데 지금은 여자들이 더 응원에 열렬하잖아요. 그렇게 프로야구 환영을 받을 때 조금 더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호요시가 되면 뭐 내일 하지 못하지.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좀 부르짖는 게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전부 다 체크해가지고 다 일을 마치고 잠자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느냐. 대충 이것은 내일 저것은 모레 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하고 일을 다 마치고 잠자는 사람하고 내일의 꿈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프로야구 선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스포츠로 구가하는 프로야구의 그 관중들의 열기인데 이것을 식지 않게 하려면은 선수들마다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선수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야구는 관중이 수만 명씩 모입니다. 이 사람들을 실망시킬 때는 자칫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명심해서 명실공히 이어온 프로야구의 인기를 계속 구가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야구 선수 그리고 특히 강타자한테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노려서 스윙을 하실 때 이 공이 딱 맞지 않습니까? 네. 그때 홈런인 걸 아십니까? 이 방망이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저한테 무겁습니다. 보통 제가 33인치 반, 34인치 쓰고 방망이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그냥 돌리는 것 같지만 이 로링이 있어요. 이렇게 손 돌아가는 로링이. 그래서 볼 한번 올려보실래요? 들고 계세요. 아 예. 이렇게 볼이 맞잖아요. 이렇게 정통으로 맞으면 볼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약간 3분의 2쯤 밑에 맞습니다. 이렇게. 아하. 맞아가지고 맞는 순간에 스핀을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스핀을 많이 걸면은 홈런 타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조금 적게 걸면은 안타를 만드는 거고 빗 맞으면 뜨거든가 땅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순간의 시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 느낌으로 오는 거지. 볼의 속도나 변화가 되는 것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순간의 움직임은 배트를 잡고 있는 손이 아니고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긴장을 해야 됩니까? 나가서 나는 모르게 몸을 움직이고 있을 때 방망이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왜? 볼의 타이밍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좀 기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야구가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3할 치면 스타예요. 10번 중에 3번만 치면은 골프 눈 감고도 칠 수 있어요. 서 있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치는 것은 야구가 어려운 거고 골프는 치는 것은 쉽죠. 그 대신 골프 선수들처럼 잘 치려면 노력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제가 듣기로
다른 홈런 타자들과 달리 김봉인 교수님만의 어떤 배트 잡는 법, 예. 그립 그거에 어떤 비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끝에 걸어서 이렇게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왼손에 끝에 그립에 걸리면은 이 시동 갈 때 스타트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렇게 공간을 두어야만 이게 스타트가 빠른데 아마 장효조 선수는 요 정도 잡고 칩니다. 컴퓨터 타자. 네. 왜냐하면은 이게 빠르고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홈런 타자 이만수 선수 같은 경우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치는데 이게 상당히 그 어려운 답법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약간 남기고 된 것이 홈런의 비결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도 후배 선수한테 권유할 때 길게 잡는 것보다는 조금 남기고 잡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교수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번 배트를 좀 휘둘러 볼 테니까 저의 좀 자세를 교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짧게 잡고 해볼게요. 네. 안타입니다, 안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직접 이렇게 배팅 모습까지 보여주시고 우리 어떤 많은 생각을 함께 공유해 주셨습니다. 김봉현 교수님과 함께하는 프로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 마지막 3강도 기대하면서 힘찬 외침과 함께 2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